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그 모레 날입니다. 어, 높아짐에서 말씀드린다. 오늘이 무리 날이 아니고 모레 날이 되겠습니다. 자, 모레 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도 이 김영로 TV가 딱딱하고 재미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다루는 내용이 뭐 그럴 수뿐이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게다가 지금 이게 화학이라는 그런 분야를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더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네, 착잡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10월 23일 모리날인데 그 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모래날이라고 했죠. 예, 몰. 이 물의 날이 아닙니다. 물의 날이 아니고 모래의 날입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때 당시에 배웠던 내용이죠, 사실은. 물론 그,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런 화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갖고서, 생활을 하는 거는 전문가들 빼고는 사실은 없죠. 굉장히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런 용어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0월 23일이 모리날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이제 없어서 제가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모르이 날은 화학자들이 10월 23일 오전이나 오후 6시 2분에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가 파이데이 하면 3월 14일이죠. 3.141592니까 오후 156인가? 하여튼 그걸 시간에 맞춰 갖고서 3월 14일 시간에 맞춰 갖고서 이제 뭔가 수학자들은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이데이는 수학자들의 날이 되겠지만 이 모레나는 화학자들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각을 미국식으로 표시하면은 PM, AM이 됐든 PM이 됐든 06시 02분, 그다음에 10월 23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바로 아보가드로의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3일 6시 2분, 이렇게 이제 기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이 날이 아니고 몰이 날이라고 그랬는데, 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몰이라고 그러죠. 그건 영어 스펠이 MALL입니다. 무슨 몰, 쇼핑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몰은 MOL이에요.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MOL의 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입자수, 질량, 부피 등과 같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이 몰입니다. 그래서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물론 화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흔히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일반인들이야 이게 몇 몰이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입자의 수가 6.022 곱하기 10의 23승 개. 원자, 분자, 이온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자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1몰이라고 정한 거예요. 저만큼의 원자, 분자, 이온 등의 입자의 수를 1몰이라고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이걸 이제 아보가드로 상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아보가드로라는 그 화학자가 있어요. 이 화학자가 이제 이런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보가드로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고등학교 때 다 배웠고 또 들었던 그런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보가드로의 수가 무엇인지 한번 백과사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콘스탄트는 입자수를 물질 양과 관계짓는 비례상수로 기호는 Na 또는 L이다. SI 단위, 이게 인터내셔널 시스템 유니트, 이 SI가 국제 단위라는 거예요. 보면은 MKS, CGS 이런 단위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국제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I 단위로 나타내면은 아보가드로 수 상수가 정확하게는 6.02214076 곱하기 10의 23승, 몰에 마이너스 1이니까 몰당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무차원수인 6.022140760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얘기하죠. 입자수 n, 물질량 n, 아보가드로 상수 NA에 대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라지 n은 물질량 스몰 n 곱하기 아보가드로 상수 NA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물질량의 SI 단위인 몰 은 그동안 탄소 12 탄소의 그 탄소가 12번이죠. 예. 12 탄소 12 바로 이제 이겁니다. 카본 12C 이렇게 쓰죠. 예. 그러면 탄소의 그 이제 그 양자, 전자, 그다음에 중성자 이 관계를 보면 이제 요 그림과 같이 이제 요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탄소 12가. 예. 그래서 그 탄소 12g 속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물질량으로 정의가 됐다. 예전엔 그렇게 이제 됐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2019년 모레 기준도 탄소 12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의된 아보가드로 상수 6.0221407 곱하기 10의 23승 퍼 몰루다 이제 정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리상수 이름은 19세기 이탈리아 과학자 아메데오 아보가드로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름에서 따온 거죠. 페랭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페랭은 이 수를 아보가드로 상수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수의 값을 1865년에 요한 요제프 로슈미트가 기체 이상 기체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냈다라고 얘기가 되네요. 자, 이거 뭐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 아니면은 참 이걸 설명하기가 지금 그냥 어려워지니까 일단 이 내용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려면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어권에서 이 값을 로슈미트 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로슈미트가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과학자인데 오스트리아 독일 말을 쓰죠. 오스트리아가. 그래서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이걸 로슈미트 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뭐 어찌됐든 이 몰의 날, 이 몰의 그 개념, 일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물질의 그 양, 그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보가드로 상수를 이제 기본으로 해갖고서 그 물질의 양을 갖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걸 이제 몇 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물리상수 위에 이제 아보가드로 상수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 있네요. 자, 어찌 됐든 뭐 그런 과학적인 내용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그 아보가드로의 상수가 6.022 14076 곱하기 10의 23승이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을 이제 떼어낸다라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이제 정의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뒤에 이 자잘구레한 것을 다 떼어버린다라면 10월 23일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후든 오전이든 6시 2분에 이제 이 화학자들이 이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기념을 하는 그 파이를 놓고서 그 화학자들이 아니, 수학자들이 기념하듯이 뭐 이날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론적인 무슨 뭐 토론을 벌린다든가 뭐 회합을 갖는다든가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쓰이는 그런 숫자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화학자들한테 이제는 상당히 그 일반적인 그런 숫자가 되겠죠. 자, 그 화학자라고 하는 것이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직업으로서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 교수, 강사 등이 전형적이며 화학자가 되기 위해서 보통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여야 하나 현대화학의 전문성 때문에 대개는 대학원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지 화학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화학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래됐죠. 옛날 연금술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뭐 질량 보존의 법칙, 그다음에 주기율표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관련 학과는 화학과, 화학공학과인데 사실 참 이 드미트리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이거 많이 외웠죠. 네. 이게 주기율표죠. 이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하고는 밑에 많이 더 저기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화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제 증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때 이걸 외웠죠. 20번까지 외웠죠. 수해, 리베, 붕탄질, 산불레나
마갈큐, 인황염, 알고니까.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뭐 이 뒤는 뭐 글쎄요, 게르마늄의 뭐 AS 비소, 그 다음에 주석이죠. 이게 PB 납이고, 뭐 좌우지간 이건 요오드죠.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도 20번까지 통장이었지만 이 세로로도 외웠죠. 어, 리나 카루세프, 뱀가스바라, 분할 가린탈, 시시케주 나비 오겠네요. 예. 지린비 안창, 산 산왕 세테포. 예. 그다음에 이게 불소죠. 불염 이 브롬인가요? 인. 그다음에 헤네아크키라. 하여튼 뭐 우리가 이걸 불활성 기체라고 해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멘델레프가 만든 그 주기율표인데 밑에 여러 원소들이 저희들이 배울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인류가 이렇게 이제 화학을 발전시켜서 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갖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화성에 그 탐사선이 가 있는데 거기서 채취한 그 시료를 갖고 막 이거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화성에는 뭐 주로 어떤 그 광물질이 있다, 뭐 어떤 원소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산소가 풍부하다라면은 야 거기서 혹시 이게 수소하고 합쳐지면 물이 되니까 혹시 생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하죠. 네. 어쨌든 그건 이제 화학의 깊은 그 세계라고 이제 보고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걸 잠깐 떠올리면서 아보가드로의 상수, 모레나를 우리가 기념하는데 좀 옛날에 배운 내용을 갖다 잠시 한번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예, 정말 골치가 아프죠. 이건 골치 아픈 표정이 눈에 딱 나타나 있죠. 이 이모티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상강이기도 해요. 상강이라고 하면은 여기 서리 상자와 내릴 강자죠. 그러니까 서리가 이제 10월 23일 때부터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날이 이제 추워지는 거죠. 이제 겨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동이 되고 이제 뭐 이제 추위가 막 찾아오겠죠. 예. 상강 작년에 방송됐던 거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김영훈 TV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주소를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0월 23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은 이제 먼저 방송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계 말더듬이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도 사실은 방송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일은 그 유엔데이라는 거. 유엔데이는 그 작년에 방송번호 18번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24일이 이제 세계 소아마비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0월 23일 방송을 하면서 마치면서 22일과 24일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몰의 날, 그리고 우리가 그 화학이라는 걸 알아보면서 주기율표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까 사실 정신이 좀 없습니다. 좀 이모티콘이 그냥 해롱해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상과 같이 모레이 날과 상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모레이 날은 모레이 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그 화학 분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글쎄요, 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실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에서 바로 필요한 그런 지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우리 인간의 삶이 돌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강, 소리가 내린다는 이제 절기인데, 예, 뭐 소리가 내릴 정도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기운이 내려가서 이제 춥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죠. 건강을 늘 유의하시기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